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인터뷰로 바로 시작하는 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와 별도로 우리 정부도 그동안 자체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분석을 해왔습니다. 정부가 오늘 그 내용을 발표했죠. 일본 측 계획이 잘 지켜진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게 정부의 결론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라고 하죠. 민변은 국민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민변의 김영희 변호사 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자체 보고서, 물론 내용이 예상했던 범주 안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예, 특별히 뭐 거기에 벗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오늘 정부는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과학기술 검토라는 제목을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학기술 검토라기보다는 홍보 문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이 계획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거나 또는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 그러니까 꼭 해양 투기를 해야 되는가, 대안이 없는가라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안전하다는 식의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IAEA 검토에 대해서도 그걸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IAEA조차도 국제 기준을 지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해양 투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가라고 하는 IAEA의 그 정당화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은 아예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육상 보관 문제를 그렇습니다. 말하는 거죠. 지상 보관을 할 수 있는데 왜 바다로 버리느냐. 예.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IAEA조차도 보면은 지금 시료를 3번에 걸쳐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료 검증이 부족을 하고 그리고 또 바닷물이라든지 아니면 해저토라든지 또는 해양 생물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IAEA조차도 지금 해야 될 절차를 덜 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이게 IAEA가 아주 안전성 검증을 잘했고 일본 정부 계획은 문제가 없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뭐 민변 우리 김영희 변호사 의견과는 별도로 정부의 보고서나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일단은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이제 헌법소원 그 부분인데 그런데 그 전에 우리 정부가 이번 그 발표를 할 때 일본 정부에 우리 정부가 제안하는 내용도 담길 것이다라는 예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다른 대안을 제안한다든지 아니면 예. 계획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본 정부가 과연 계획대로 지킬 것인지 감시하는 부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이 없고 지금 제안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뭐 오염수 방출을 뭐 최초 방출 지점을 마지막 방출 지점에 어떤 식으로 뭐 감시를 하라는 등 굉장히 소극적이고 지연 말단적인 부분만 몇 가지 제안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 민변에서 이제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하셨는데 아직은 안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언제 하십니까? 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고요. 예. 8월 중순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이 청구인이 뭐 몇 명 이상 이런 기준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목표는 이제 한 10만 명쯤 모이셨으면 좋겠는데 그 최대한 많이 모아서 하려고 하고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아무튼 그게 뭐 헌법소원을 낼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명수를 채워야 된다는 그 별도의 어떤 한 명도 규정이 할 있는 수 건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도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런데 헌법소원은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무슨 목적으로 하느냐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선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그러니까 오염수를 그러니까 바다에 버리는 거를 우리 정부가 막아달라는 취지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한국 정부가 굉장히 잘못했다, 위헌적인 불법 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걸 확인해서 나중에라도 책임을 묻고 이런 일이 다시 없기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 당연히.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민변이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일본 정부가 뭐 거기에 영향을 받을 리는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국 정부의 어떤 태도, 방침 이거에 대해서 지금 촉구하는 형태로 헌법소원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예. 일본도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예. 또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을 잘못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일본 국민들한테도 중요한 시그널이 될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세계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헌법소원의 어떤 그런 취지를 좀 폄하하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떤 현실주의적인 얘기를 드린 건데 아무튼 지금 그래픽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저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거에 기초해서 이 협약의 기초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그 헌법소원의 어떤 논리가 구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으로 대상을 삼는 정부의 그런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로 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하지 않느냐 그 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부작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동을 해야 하지 되는데, 않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 어떤 일을 정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예. 이걸 하지 않았을 때 부작위가 위법하게 되고요. 예. 저희는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 않는 게 위법하다는 겁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협약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가 부작위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제소를 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네. 이것이 저 아래 나와 있듯이 국민 보호 의무를 지금 우리 정부가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아주 잘 설명하셨고요. 아, 예, 그렇습니까? 네, 예. 네,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고 예. 국제해양법에 의하면 194조에 자국 정부는 그 해양 오염을 방지해야 될 그리고 그 위험을 축소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해양법에 정해진 모든 조치를 다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무 중에는 국제해양법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이제 가처분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는 당장에 우선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죠. 잠정적으로 일단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지 마세요라는 잠정 조치를 오늘이라도 신청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겁니다. 그럼 가처분이든 본안 소송이든 그 국제해양법 제소라는 걸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정부가 많이 한다면? 네, 국제해양재판소에 내야 됩니다. 국제해양재판소. 네, 네. 아, 예. 그런 재판소가 있나 보죠? 네, 네, 네. 예. 물론 저도 최근 기사를 통해서 이제 보긴 했습니다만, 예. 근데 그 국제해양재판소에 물론 이거 잠시 뒤에 질문을 드리려다 그냥 마저 드리는 건데 국제해양재판소에 만약에 우리가 제소를 하게 되면 그거를 지금 민주당도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네, 네.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어떤 국제재판, 국제분쟁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당연히 예.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같은 경우도 한국 정부가 어쨌든 WTO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겨가지고 어쨌든 지금 후쿠시마 인근 8개 해안의 수산물이 현재까지도 수입 금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잠정 조치 같은 경우는 승소하게 되면 당장 해양 투기하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재판소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헌법소원을 이제 8월 중에 내시면 그걸 판단하는데 또 시간이 꽤 걸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아마 방류는 시작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일본이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방류 전에 뭔가가 될 리는 지금 없어 보이고 나중에라도 방류를 시작했더라도 그때 가서라도 뭔가 조치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겠군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설사 뭐 저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해양 투기를 한 지 한 달이 지났어도 앞으로 계속될 예. 거기 때문에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이런 헌법소원, 이런 종류의 헌법소원이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있었는가?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다행히도 헌법재판소 우리나라에 그런 판례들이 있고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에 대해서 그 한일 협정이 있었습니다. 그 협정에 근거해서 배상 조치를 요구하는 조치를 우리나라 한국 정부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 헌법재판소가 그런 한국 정부가 아무것도 배상 조치와 관련한 협상이라든가 조치를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2011년이죠. 네, 네. 그 제작진이 좀 그래픽을 준비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그거를 또 이게 법률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보면서 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일본군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 배상 청구권과 관련해서 외교통상부 장관이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지 않은 것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당시 이제 2011년에 대상이 되고 네.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배상 조치에 나아가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까지 내렸습니다. 그렇죠. 그때 네, 당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내렸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달라진 점이 지금 정부가 뭔가 방침이 바뀐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이런 배상 조치 관련한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아갔기 때문에 네.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이후에 아마 한일 간의 네. 그 이른바 위안부 그렇죠, 교섭과 합의가 네, 있었죠. 물론 그렇죠. 박근혜 정부 당시에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어찌 됐건 헌법재판소에 저렇게 왜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하느냐? 그렇죠. 라는 내용의 이제 판단이 나온 뒤에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구체적인 조치가 있었던 거고, 네. 그러면 저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를 바라시겠군요, 민변에서는. 그걸 청구하는 겁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그 일본의 오염수 시찰단을 한국 정부가 파견했는데 그 파견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로부터 들러리에 불과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일 브리핑을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그 브리핑이 내용이 오염수의 위험성을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오염수가 굉장히 안전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홍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재선권을 침해한다고 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이제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고, 아직 검토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오늘 그 정부가 발표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일본 정부의 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된 보고서도. 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이것이 오히려 오염수를 투기를 합리화해줘서 결국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한참 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민변 손을 들어주면, 또 청구인들을 다수 모은다고 하셨으니까 시민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뭐 미래의 얘기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라도 물론 가처분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도. 예.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도 있는데요. 어쨌든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되면 위헌이라고 보면 한국 정부는 제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잠정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저희가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중에 어민이나 수산업자에 대한 피해 대책이 없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조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이런 정부의 공권력 행사가 잘못됐고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게 되면 그걸 근거로 피해를 보신 수산업자나 어민들은 국가배상도 저는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물론 아직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너무 좀 꼬치꼬치 묻는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만약에 네. 헌법재판소가 민변과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국가가 제소는 안 하고 다른 조치만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정부가? 그거는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사법기관의 판결에 대한 존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정부가 그렇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말하자면 선택적으로 만약에 네. 방침을 세운다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고, 나아가서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무를 해야 될 소관 장관이라든지 그런 사람 상대로는 직무유기라든지 이런 고발도 가능하고, 또 책임을 추궁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향후에 또 네. 법적 대응이 있을 네. 수 있다는 취지로 제가 읽히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금지하고 있고, 우리 정부는 뭐 오늘 발표된 보고서와는 별개로 수산물 금지는 그대로 금지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현지 분위기를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일본이 뭐 언젠가는 한국 정부에 그 수산물을 좀 다시 열어라, 수입을 열어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이 지금 점쳐지고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일본의 향후 어떤 대응에 대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일본 그 정치권 내에서는 이미 그런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요구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 정부가 WTO 분쟁에서 이긴 결정적인 근거가 뭐였냐면 수산물과 관련한 방사능 위험에 대해서 일본이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이게 우리가 WTO 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정보인데요. 예.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한 한국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도 심지어 그거 뭐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제 장치가 고장나서 그대로 바다로 흘러들어도 후쿠시마 인근 주민들의 피폭량이 굉장히 미미하다. 연간 피폭량보다 낮더라고요. 굉장히 낮은 숫자를 제시해서 문제가 없고 또 심지어 한국의 해양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논리를 펴게 되면 수산물 수입을 막을 결정적인 근거를 한국 정부가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가령 WTO에 또 제소할 수도 있습니까? 수입을 해라라는 식으로? 그게 절차가 제가 알기로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문제,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될 여지를 한국 정부가 많이 터줬고 심지어는 저희는 이제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입장인데 오늘 한국 정부는 거의 뭐 일본 계획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면죄부를 줬기 때문에 예. 앞으로 잠정 조치나 해양재판소에 낼 수 있는 논리적 근거나 이 부분도 굉장히 스스로 많이 차단을 했다. 스스로 자기 입을 틀어막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런 면죄부를 주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본 정부가 하는 게 계획대로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해줘서 한국 정부에 얻는 게 뭐죠? 어떤 문제의식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또 거기에 뭐 동조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예. 네, 그냥 저기 의견이 엇갈리니까. 예, 자문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알겠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민병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